현재 영어교육과에 재직 중인 어도성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전공은 영문학인데 현재 영어교육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기 영문학하고 영어교육하고 차이점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아셔도 손을 안 드시겠지. 이제 영문학은 사실은 우리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영문과고,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데는 불문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웃지 않는군요. 이렇게 아재 개그가 사실 잘 안 통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보다도 그 영어교육과하고 영문과의 차이점 좀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교육과가 어떤 학과인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강의한 적이 없어요, 별로. 대학생만 상대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내 조카들도 만나봐서 어떤 말을 듣고 싶으냐 이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듣고 싶은 말은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잘하고 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 지금처럼만 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는 거기다 조금 더 붙여가지고 이제 여러분 어떻든 간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좀 이렇게 놀 수도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일부러 고려대학교를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또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이런 자세는 이미 여러분 자신이 고려대학교에 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요새 젊은 아이들이 쓰는 용어가 존버라더라고요. 난 처음에 몰랐었는데 이게 존나게 버티다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뭐 고등학교 과정은 어떻게든 버티는 것의 연속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 존버가 되어줘서 또 고맙다는 말도 이렇게 해주고 싶고 칭찬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고대라는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 교육과가 어떤 교육과인가?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한테 질문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은 기념품 외에 내가 조그만 기념품도 따로 준비를 해왔어요. 맞추는 사람들한테 이걸 드릴게요. 못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이 돈 주고 사면 돼요. 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야생 코끼리 등위에 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야생 코끼리를 통제할 수만 있다라면은, 그죠?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코끼리가 워낙 거대하고 힘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조종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고 어떤 위험도 다 물리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코끼리 등위에 올라섰을 때는 어떨 것인가? 그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코끼리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 코끼리가 살짝 돌아가지고 하예나 무리에다가 여러분들을 몰고 가가지고 툭 떨궈주고 하게 되면은 뭐 그거는 아주 비참한 죽음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죠? 왜냐하면 토끼리 등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뭔가 하나 부러져야 되는데
저런 야생 밀림 속에서 다리 부러진 채로 살아남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끝까지 코끼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 야생 코끼리 등 위에 탄 거랑 똑같아요. 그죠? 첫 번째, 내부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이 무엇으로 꽉 차 있는가? 아마도 지금 이제 청소년기니까 여러분 마음은 한 마리의 야생 코끼리에 비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를 못하는 때가 많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바깥에 있는 야생 코끼리는 아마도 입시제도,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일 거예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들이고, 또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안팎으로 야생 코끼리 등 위에 지금 올라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생 코끼리에 굴복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야생 코끼리가 자꾸 졸아, 그죠? 그럼 여러분도 코끼리 등 위에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잘 수도 있는 거고, 코끼리가 활달하게 움직인다, 그럼 여러분도 활달하게 아마 움직일 거고. 자, 어떤 코끼리가 여러분 내부에 있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대학교 이제 영어교육과는 사범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이제 사범대학은 현재 운초우손 교육관이라고 하는 이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맨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7층짜리 신축 건물에 그다음에 부속 건물이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아마도 사람의 호를 쓰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건물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운초우손은 고려대학교에 한 100억 정도를 기부를 하신 개인 독지가 부부의 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보통 기업에서 대학에 기부하는 사례는 많은데, 한 개인이 100억이 넘게 기부를 하면서 교육에다 써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드문 케이스인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운초우손 교육과는 뜻깊은 이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4층 이제 도서관 겸 라운지입니다. 요 왼쪽 쪽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전수형 라운지가 있어요. 여러분 전수형 선생님 혹시 아세요? 여러분 세월호는 다 기억하시죠? 그죠? 세월호 당시 2학년 2반 담임을 맡으셨던 선생님이세요. 고려대학교 85학번 국어교육과 선생님이셨는데, 전선 선생님은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고 순직을 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들 다 내보내라고 엄마한테 전화한 마지막 전화가 엄마 아이들 구명복은 다 입혔어. 이렇게 했는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본인 자신은 구명복을 안 입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지막 남은 것까지 아이들 입혀서 애들 내보내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선생님이 제일 먼저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제일 늦게 나왔죠. 아이들 다 내보내라고 해서 어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선생님이 너무 탈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구석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통화할 때 마지막 통화가 애들 살펴봐야 되니까 통화할 시간 없어. 이러면서 이제 끈 게 이제 마지막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는 사범대학이 사실 좋은 교사를 양성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하고도 잘 맞는 교사라서 우리가 그 뜻을 기려서 전수형 라운지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범대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뜻깊은 공간이다. 그리고 굉장히 시설도 현대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호텔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영어 교육과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무슨 자료를 찾다가 어떤 유튜브에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그냥 캡처를 해서 넣은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학생들인데 어쨌든 이 친구는 저번 학기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예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근데 어쨌든 뭐 영어 교육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영어 잘하는 거. 여러분 용어들에 하면은 끝판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끝판왕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느낌은 오는데 왜 그런 말을 쓰는지. 근데 뭐 이렇게 끝판왕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 교육과하고 1차적으로 영문과의 차이점은 뭔가 교육 과정은 약간 비슷해요. 영문과는 본래 명칭이 영어 영문학과예요. 그래서 영어학하고 영문학을 주로 가르쳐요. 그래서 주로 여기는 연구 중심의 학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학에 관한 학문적 이제 내용들을 주로 이제 배우는 곳이고, 그래서 문학도 되게 좀 어려운 문학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문학 작가들, 예를 들면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이 뭐 이제 이런 사람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들은 되게 전문적 관점의 학문 중심의 이제 영어학, 그다음에 영문학 자료를 이제 읽고 토론하고 감상하고 하는 관점인데, 영어 교육과는 영어학 과목도 있고 또 영문학 과목도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영어 교수 학습 과목이 여러 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 교육과의 목적은 영어학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영어를 가르칠 것이냐. 예를 들면은 발음의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응용해서 발음을 가르칠 것인가. 또는 통사론이라 그러죠. 신텍스라는 걸 통해서 구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해서 이것이 아이들이 문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게 할 것이냐. 이렇게. 또는 이제 문학도 문학에 대한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가지고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할 것이냐, 문학을 가지고 어떻게 쓰기 교육을 할 것이냐, 문학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기 교육을 할 것이냐. 그래서 주로 영어 교육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학은 영미 아동 문학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림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영어 그림책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영어 그림책, 영어 챕터북 읽어보신 분, 챕터북. 그 다음에 뉴베리 어워드 시리즈 읽어보신 분, 뉴베리 어워드, 홀즈 뭐 이런 것들, 기버 이런 것들 많으시네.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자세를 또 자질을 갖고 있어서 영어 교육과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 영어하고 초등 영어가 있는데 중등 영어는 글자 그대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교사 양성을 말하고, 초등 영어는 여러분 교대라고 들어봤어요? 교대? 네? 청주교대, 서울교대, 인천교대, 경인교대. 이제 교대에서 가르친 건 이제 초등 영어인데, 초등 영어에서는 영어 교육과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다 다루면서 이제 어떤 영어 부분 자체를 특화를 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퀴즈 첫 번째, 초등 영어에서 초등 영어 교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중등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 틀리다? 안 맞아? 중등 영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초등 영어에서 정식 교사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초등 영어는 중등 영어 교사가 될 수 없지만 최근에 한 3년 전에 변한 그 교육법령에 따라서 중등 영어 교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초등 영어에 영어 전문 교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에 오시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초등학교의 영어 전문 교사로, 정식 교사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차이가 있는데 공립학교는 글자로 공립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돼요. 모든 교사들은 그죠? 교육 공무원으로 대우를 받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립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준 공무원 이제 대우를 받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사립학교는 교사 이전이 안 돼요. 왜냐면 한 학교에만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립은 대신에 여러 학교를 매 4년에서 5년 주기로 매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 지역에 임용고사를 붙었다. 그러면 강북에서 한 4년 근무하다가 또 강남에서 한 4년 근무하다가 또 강북에서 또 한 3년 근무하다가 또 저기 강석으로 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전체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영어교육과는 1981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제가 영어교육과 81학번이에요. 그러면은 영어교육과가 생긴 첫 해에 제가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영어교육과로 보게 되면 제가 최고 어른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여러분 이렇게 강의 받지만은 겉으로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사실은 젊은 여자 교수님 오셨었죠, 영문과에서. 영문과에서는 그렇게 나이 어린 교수를 내보내서 이런 렉처를 하게 하는데 그 영어교육과는 제일 나이 많은 저를 내보내서 이렇게 렉처를 하라고. 그만큼 우리 학과는 아주 민주적인 학과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고. 그래서 특수목적 학과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교사 자격증, 그죠? 이제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임용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국가가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사범대 외에는 현재 교사가 될 수 있는 길 자체를 거의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사범대학을 진출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그다음에 영어교육과는 현재 9명의 내국인 교수하고 4명의 외국인 교수가 있어요. 거의 저희가 얘기하는 거의 한 100% 박사학위 소지자들이고, 그래서 저희 학과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텍사스 오스틴, 위스콘신, 그다음에 켄트, 그다음에 아일랜드도 있고 플로리다에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약 200대 대학 내에 드는 주립대학이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영문학 쪽, 그다음에 영어학 쪽, 그다음에 영어 교수법 쪽 이렇게 하고, 외국인 교수 내부는 전부 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그러니까 영어 기능 과목을 담당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교과하게 되면은 제일 많은 강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영어 기능 과목입니다. 일단은 영어 교사는 영어 기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지 이제 그걸 통해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이제 외국인 교수하고 1년 내내, 그 다음에 4년 내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쓰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과제물이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크게는 이제 3가지입니다. 이제 영어 기능 파트, 영어학 파트, 영미 문학과 문화, 그다음에 영어학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교과에 오시면은 영어 기능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문학 과목하고 영문학 과목 이제 아동문학을 풍부하게 이제 읽으면서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제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토론하고 어떻게 쓰기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이제 이런 방법론을 배우게 될 거고, 그러면서 문학에는 문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영미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다문화가 많이 유행해서 요즘 영어교육과에서는 아동문학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다문화, 아동 문학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과는 조금 더 다른 또 깊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영어에 대한 기능 같은 거. 자, 여러분 저기 open the window 이런 말 아세요? open the window, 그죠?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이제 literally,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뜻은 창문을 열라, 이런데 이제 언어학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open the window인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때 open the window라는 뜻은 단순하게 창문을 열라는 게 아니라 가스 이런 것들이 나게 이제 하자는 것도 있고, 강도가 들어왔다. 그때는 그쪽으로 도망가자. 뭐 이런 뜻도 되고요. 누가 방구를 껐다. 냄새가 독하다. 그때 이제 open the window는 또 다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언어학에서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게 화용이 되느냐. 그래서 의미론과 화용론 뭐 이렇게 해서 또 나눠서 좀 더 깊이 있게 언어를 분석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교육과 오시게 되면은 영어학에 관한 이제 그걸 통해서 언어의 기능, 원리, 그다음에 의미의 형성, 그다음에 의미의 전달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아마 배우게 될 거고, 이제 문학을 통해서 풍부하게 영미 문화와 그다음에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 사용에 대한 경험을 또 풍부하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영어 교수 학습법, 그죠? 읽기 교육론, 듣기 교육론, 말하기 교육론, 쓰기 교육론, 뭐 이제 이런 많은 교육론 자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익힐 수 있게끔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일단은 이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영어 교사를 배출해내는 학과다. 전국에 약 35개 정도의 영어 교과가 있어요. 그 중에 넘버원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학생 수도 우리가 제일 많이 뽑고, 또 교수도 전국에서 제일 많고, 또 임용고사 합격률도 전국에서 사실 제일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될까? 근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어 교육과는 이제 영어로 대부분, 우리 이제 특수 목적의 학과이기 때문에 영어로 거의 한 학기에 약 26개에서 28개 정도의 과목이 이설이 돼요. 영어 기능 과목 한 4-5개, 그다음에 영어학 한 5-6개, 그다음에 영문학이 한 4-5개, 영어 교수 학습법이 한 7-8개 정도 개설이 되면 전체적으로 26개에서 28개 정도의 과목이 이설했는데 거의 100% 연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외부에서 다른 대학에서 우리가 강의 요청할 때는 연강 요청을 안 드려요. 그냥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편하게 강의하시라고. 근데 이제 영어 교과는 현재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4년 내내 이제 영어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종로에 있는 어학 학원에 굳이 가질 않는데요. 가봤더니 우리 학과에서 하는 수준만큼도 안 되더라. 그런데 이제 알게 모르게 4년 내내 영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는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미 이제 교수 학습법이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해서 중심부에 있고, 이제 그거를 어떤 컨텐츠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느냐, 그다음에 문화를 어떻게 습득하냐라는 것들이 이거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임용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 뭐 교육심리, 교육행정, 이제 영어 교육과와 관련성이 조금 있긴 있지만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교육학 과목을 여러분들이 또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오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두꺼운 이제 원서라고 하죠. 여러분이 원서를 수시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교육과 올 때는 여러분들이 교재비도 이렇게 좀 준비가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교재할 비용을, 그 교재비를 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아재 개그 같은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일단 영어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영어 교과의 바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 자체가 개설이 되고, 요거는 2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우리 교육 과정을 계속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의 원리 근본부터 알아야 된다 해서 영어 관련 과목들이 저런 것들이 개설이 되고, 이제 영어 문학 작품 안에는 영어도 있고, 왜 다 영어로 쓰여졌으니까 또 거기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영어 교사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나는 이제 문학을 통한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문학을 가지고 어떻게 영어로 교육을 할 것인가 매주 수업 시간에 한 15분 정도는 서로 연습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교실 현장에 가서는 거의 안 쓰죠. 그죠? 우리는 되게 이게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과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게 현장에 가게 되면은 다 깨져요. 왜?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영어 교육이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영어 교육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은 수능이 충분히 해결되기도 남을 정도의 영어 영역이 길러지는데, 또 학부모들은 단기적인 목적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둬가지고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꼭 이렇게 질문하신다래요. 시험에 안 나온다면 이걸 왜 가르치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교직에 나갔을 때 엄청난 자괴감을 많이 느낀다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나갔을 때에서는 이제 그런 변화가 좀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어 교육을,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영어 교육은 영어에 관한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어 교육은 영어를 통한, 그러니까 영어를 매개어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럼 영어를 매개어로 해서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언어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교육이 아닙니다. 영어 교과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성장하게끔 만들지만은,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매개로 해서 아이들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의 관점에서 영어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교육 과정을 이렇게 두텁게 어렵게 구성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도 영어교육과 학생들 이렇게 맞이하다 보면은 처음에 영어를 잘 못하고 수능 성적만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들어오게 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떤 여학생들은 머리털이 막 빠져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1학년 초부터 바로 영어를 써야 되고, 영어 작문을 해야 되고,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고, 또 한국인도 보면은 다 영어를 쓰죠. 저도 이제 교실 가면은 이제 저도 영어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교수들 항상 있죠. 주변에 자기 친구들 보니까 또 외고 나왔다, 뭐 국제고 나왔다 해서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도 많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저기 길게 보시면 똑같아요. 한 3학년 2학기쯤, 1학기쯤 되면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거의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 지금 영어가 조금 딸린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영어 교육과에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나 교과 외 활동 이제 앞으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거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포도 보이세요? 이걸 보고 포도라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걸 보고 배라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되게 똑똑한 거예요. 이걸 보고 포도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저 포도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을녘에 대부분 나쁜 포도를 다 잘라버리고 와인용 포도를 따로 남겨둔대요. 겉으로 보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사실은 바깥에는 굉장히 뜨거운 온도예요. 그런데 포도 내부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포도 알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나비 애벌레에서 이렇게 나비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들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나비로 태어날 수 있으면은 인생은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가치 있는 것들은 절대로 한순간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 교육과에서도 아주 이상적인 좋은 영어 교사를 양성해낼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을 이제 가지고 진행을 해요. 좀 힘들지만은 견뎌내서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훨훨 날아서 많은 학생들에게 기쁨을 주고 꿀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이런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에 오고 싶어한다, 그죠? 그러면 그거는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꿈꾸는 거는 뭐 얼마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대통령 되는 꿈도 꿀 수 있어요. 지금 아니면 뭐 신이 되는 꿈도 꿀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꿈을 진짜 믿고 있으면은 여러분 맥도날드 선전하세요. 맥도날드인가? What you get is what you want. 이렇게 이 선전 혹시 모르죠? 이게 뭐냐면 네가 원하는 게 바로 네가 얻는 거야. 하물며 맥도날드 하나도 네가 먹고 싶어야지만 맥도날드를 먹게 된다는 그런 선전인데, 하물며 고려대학교 같이 큰 대학을 여러분들이 진학을 할 꿈이 있다면은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낼 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대학생들도 똑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 교과에서는 그 이제 외에 다른 프로그램 없는가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해외 인턴십. 요새는 이제 국제화가 워낙 많이 활발화돼서 해외 인턴십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갔다 오게 되면 여러분 1회 등록금을 여러분 장학금으로 제공해요. 그럼 여러분이 500만 원 낼 거를 학교에서 여러분 비용을 일단 갔다 오게 되면은 그걸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비용 없이도 이제 우리 학교하고 이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하고 연계를 맺고 있는 전 세계 127개 국가의 대학들과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사범대학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국제화 프로그램을 해서 고려대학교에서 따로 제공해 주는 거 있고, 사범대학이 또 따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도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페어팩스 컨트리에서 우리가 이제 국공립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교생 실습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외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를 견학을 하게 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범대학교 운초소관의 6층에는 잉글리시 카페가 있어요. 잉글리시 카페는 영어교육과 소속의 외국인 교수 4분이 영어를 아주 자유롭게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일매일 뉴스위크 읽고 와서 토론하기, 그 다음에 영화 보고 토론하기, 미드, 그죠? 미국 연속극 보고 토론하기, 이제 이런, 또는 장문 쓰기, 이렇게 해서 4명, 5명씩 항상 이렇게 짝을 지어놓고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공짜로, 이제 카페이기 때문에 여기 가게 되면 여러분 커피 이런 거 다 공짜입니다. 스낵도 다 공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편안하게 외국인들하고 다른 과 학생들 또는 영어교과 학생들이랑 마음껏 일주일 내내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요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스케줄을 보고 자기에게 맞는 시간에 가서 즐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보게 되면은 이제 교육 실습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일단은 뭐 동남아 6개국에 여러분 국제학교라고 하죠. 한국 국제학교, 한국 정부에서 세운 뭐 자카르타 국제학교 이제 이런데
우리 대학생들이 또 파견이 돼서 교생 실습을 그곳에서 한 4주 정도 이렇게 하고 옵니다. 이제 그런 게 뭐 미국도 가고 뭐 영국도 가고 이제 유럽도 가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가고 이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학금은 제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학교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성적 장학금 이런 걸 좀 없애고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비 전액하고 생활비 일부를 또 지원해서 학생들이 돈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사범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범대 이제 교우에도 한 2,700명, 우리 영어 교육과마다 한 2,700명, 사범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몇몇 명 정도 되는데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 지원해주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봉사 프로그램도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교육봉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뭐 초등학교, 시골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이 4박 5일씩 영어로 이렇게 다 가르치고 올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Into the Challenge, 이제 Into the World Challenge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미국, 영국 또는 다른 국가의 교육기관을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교육대학원 학생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 가서 실제 학교 현장 보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들을 보고서로 이제 제출해서 써낸 건데 이것도 학교에서 전액을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 교과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임용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공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범대학교 본관의 분간의 4층을 이제 사도원이라는 큰 공간을 만들어서 임용고사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제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조금 이제 많이 진행된 거라 했는데 이제 듀얼 디그리스 프로그램을 지금 하려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교 영어교과를 다니면서 미국의 사범대학을 동시에 학점을 같이 이수를 하고 미국에서 교사 자격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사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진출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는 거.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아이오와 스테이트까지 지금 얘기는 됐다래요. 이렇게 지금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와서 교사가 되는 걸 허용할까요?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미국도 한국이 교육이 굉장히 발달하긴 했지만 과연 이런 것까지 개방을 해야 될까?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도 과학하고 수학 쪽을 먼저 개방을 한다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 교육과 같지만 내가 그러면 과학이나 수학도 잘하면은 나중에는 미국에서 그쪽에서 학점을 따가지고 수학 교사, 과학 교사가 되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 교과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여기 보게 되면은 신바람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신바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역사도 되게 오래됐고 학생들이 또 공연도 매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아주 수준 높은 공연도 하게 되고. 또 남학생들이 적어서 과연 축구부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또 다 만들더라고요. 축구부도 만들고 특히 이제 스터번이라는 이제 농구부는 또 교내에서 또 학생들 대상으로서 이제 뭐 이렇게 경기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승도 몇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교육과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완전 연소 그 밴드 동아리가 있어요. 그 락 음악 주로 하는 애들. 그래서 나는 되게 예쁘게 봐요. 애들 막 이렇게 귀도 막 뚫고 머리도 막 노랗고 뻘겋게 막 물드는데 내가 그 나이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니? 그리고 지금 이런 거 해보는 것도 좋아. 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노래는 잘 못해요.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뭐 소리 치는 건 되게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런 또 그룹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과 외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이건 영어 교과만 한정된 거고, 또 고려대학교 전체를 보게 되면은 수백 개의 대학생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문적인 환경 운동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작게는 뭐 유기견, 유기동물 뭐 보호 운동을 하는 동아리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우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어요? 이거는 여기 있네. 그래요. 그럼 알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어 교육과 학생들이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교육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매달 진행하다가 12월 달에는 그동안 참여했던 학생들 다 불러가지고 진로 적성 프로그램도 해주고, 뭐 세바시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해주고 해서 한 8시간, 6시간 정도 아마 그 하루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영어 교과 학생들이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교육 기부 재능 기부 활동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활동인데, 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이런 활동에다 아마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다 이제 폼나게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은 별 폼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자, 이걸 왜 합니까?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여러분 자신의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왜 일어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잠이 깨서 이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떠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별로 없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는 고등학생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이 떠져서 저절로 눈을 깨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스님이 이만한 돌덩이를 줬어요. 그 돌덩이를 팔아봐라. 그럼 알 거다. 어떤 가게 갔더니 야, 그래 저거 2알 줄게. 돌덩이나 바꾸자. 우리 돌 좀 개어놓고 있으면은 괜찮아. 또 어디 갔더니 야, 내가 감자 1박스를 줄게. 이거 우리 밭을 표시하는 그 돌덩이로 놓으면 좋아. 또 어디는 갔더니 파리바게뜨는 아니겠죠. 그랬더니 빵을 몇 박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밀 빨 때 이거 둥글둥글한 돌이니까 잘 빠지겠어. 이제 어떤 보석상에 우연하게 들렸는데 보석상에 보더니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겉으로는 돌인데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원석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원석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귀한 건가? 스님한테 왔더니 삶이라는 게 그거래요. 자기가 자기 삶을 뭐로 보느냐, 뭐로 믿느냐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는 오렌지 2알밖에 안 돼. 그러면 오렌지 2알 정도의 삶을 사는 거고, 나는 감자 1박스야. 그러면 감자 1박스. 이렇게 되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많은 이제 교과 외 활동을 권장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자기가 최소한 나는 고려대학교 갈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게 그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집안에 꽃을 들고 가는 사람은 그 집에 꽃이 있냐 없냐의 차이를 넘어서는 차이가 있다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난 노력하면 충분히 뭐든지 다 돼.
고대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신뢰해 주는 거.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죠? 보통 이제 엄마나 아빠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너 누굴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나빠? 그다음에 너 공부 그거밖에 못해? 너 커서 뭐가 될래? 여러분을 상처 주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 때문에 태어났어?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부모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믿음이냐, 어떤 가치의 믿음이냐, 이 가운데서 그럼 딱 그 정도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영어 교육은 최근에는 이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넘어지면서 이제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큰 장애가 뭐냐? 국어 교과 하는 학생들은 이제 영어는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어려움이 많더래요. 근데 이제 영어 교과는 일단 외국 사람들 다 만나기는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한국어 교육 쪽에도 이제 관심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이 차후에 이쪽 분야로 진출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최근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교과가 얼마만큼 교사 진출이 높은 건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과목별로 교사 배출이 가장 많이 한 대학을, 이게 지금 조금 세월은 좀 지났어요. 한 4, 5년 전의 자료인데 어쨌든 3년간 누적 숫자를 봤을 때 고려대학교 영어 교과가 124명. 한때는 우리가 한 해에 59명까지 이렇게 교사를 배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제 우리의 목적은 좋은 영어 교사 양성이지 임용고사를 준비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될 일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받는 교육하고 임용고사 진출 비율이 다를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 있구나. 그러면 이제 영어 교육과 나온 친구들은 다 영어 교육과 그러냐? 아니에요. 영어 교육과 하지만은 영어라는 걸 활용해서 보통 이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지사를 만든 그런 이제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국제관계 업무라든지 또는 대기업에서 국제 업무 또는 이제 국제 파트의 이제 해외 교류 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현재 실제적으로는 영어 교사로 진출하는 숫자보다는 이쪽으로 진출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현재는 이제 요즘 학생들은 야 그래도 임용고사 봐야지 이러면은 그때부터 싫어해요. 요즘 애들은 잔소리 듣는 걸 너무 싫어해요. 나는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잔소리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학생들 설득해서 그래도 임용고사 봐라. 임용고사 보고 얼마든지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와서 또 대학 교수 될 수 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해줘도 요즘은 잘 안 듣는 편이에요. 제일 무서운 세대들이 계속 매년 들어와가지고 나는 늙어가는데 그죠? 신입생들은 계속 새 신입생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디까지 맞추면서 살아갈 건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 애들하고 조크를 하면은 조금 풀어지겠지 하고, 근데 내가 아는 조크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뭐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학이 어디예요? 제대, 제주대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는 미안합니다. 뭐 남녀 평등이 뭐냐, 남자 여자 모두 등이 평평하다,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런 얘기 했더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싫어하든 말든 그냥 줄기차게 합니다. 믿음을 갖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느 순간에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썰렁하긴 하지만은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이 교차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삶의 질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 이 교차로에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서 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 영화의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두 남녀가 뽀뽀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세요? 여기?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클로즈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노력,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안 띌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러한 교차로 한복판에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자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무리 속에 그냥 계속 휩쓸려 다니다가 훅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All for You라는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이 할아버지가 합창단에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했는데 할머니는 이제 암 환자예요. 마지막에 할머니가 소원이 합창단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할아버지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하루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할머니는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합창단에 나오기 시작해요. 아마 안 돌아가셨으면 끝까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타성에 관한 거예요. 타성. 왜냐하면 이런 교차로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려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왜? 대학 입시라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죠? 그때는 이 할아버지가 변한 계기는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바뀌기 시작해요. 네, 그만큼 어떤 타성에서 벗어나는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게 굉장히 힘든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혼탁한 속에 휩쓸리지 말고 가끔씩 이런 길을 이제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정신을 똑바로 이제 차리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제 연어 아시죠? 연어. 그죠? 내가 이렇게 강 위에서 연어를 이렇게 바라볼 때 나는 연어들한테 야, 왜 저렇게 넓은 바다를 놔두고 왜 굳이 이 산골짜기까지 낮은 개천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헛된 죽음을 왜 선택하느냐. 그럼 연어들은 뭐라 하느냐. 내 본능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본능이 잘못됐다는 것을 네가 깨달으면 되지 않느냐는데 연어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죠.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많은 중고등학생들도 결국은 연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여기서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죽음의 길이 아니라 멋진 세상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거 3년 못 참더라고요. 그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무지하게 그때 또 하려래요. 또 부모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금지하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하는데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인데 마치 연어 떼떼처럼 그런 일들이 휩쓸리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지금은 즐겁지만 궁극적으로는 죽는 길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겠어요? 지금은 실패하고 힘든 길이지만은 여러분들을 큰 바다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결국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우리 삶은 여러분 자신이나 나 똑같아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 한 단계의 삶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영원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으로 머물고 싶지는 않죠. 머물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40년, 5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여러분 나이였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대학을 꿈꾸고 여러분과 똑같이 막 그런데 싫어하고 저항하고 도망가고 싶어 했고 그죠? 그렇지만 비틀비틀거리면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갈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건너야 돼요. 힘들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과정은 어떤 친구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참 해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여기다가 떨어지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삶은 여기서 떨어지면 죽음인데 이제 실제적인 삶은 여러분은 새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어떤 지점에서라도 새로 깨닫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뜻만 잊지 않는다면은 조금 느리기는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계속적으로 이런 삶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이 단계에서 요 단계를 가면은 여기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또 보고 느끼게 돼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그냥 묵묵하게 가세요. 네? 자, 상식. 이제 여러분 영어 교육과 선배가 이제 애들한테 내가 강의할 텐데 너 무슨 말 해주고 싶냐 했더니 이 말을 썼어요. 그냥 보시고 그 밑에 영어 교육과 용어 상식에서 영어의 발음이 어떻게 생성되고 쓰이는가를 분석하는 학문의 과목명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음성학, 의문론. 내가 상품 준비했으니까 상품 하나 드릴게. 이거는 내가 조사해봤더니 학생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노트북이라고요. 고려대학교 마크 딱 찍혀 있는 거. 자, 또 있어요. 세 개 다 안 줘요. 욕심 되게 많네. 고려대학교 꼭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교육에 관련된 이론이 실제는 연구하는 학문. 어떤 교과목일까? 영어학. 조금 더 해야 돼. 빨리 나오세요 일로. 상당한데. 자, 여기서 EFL 보여요? 이건 다 알죠?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이렇게 되고. 근데 테솔 많이 하는데 테솔이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한 번 더 기회. 어디서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알고 하는 거예요? 알아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제 답변을 하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뭐 영어 교과 오게 되면 이런 상식은 그냥 뭐 항상 듣는 얘기 때문에 잘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나에게 허용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삶이라는 거는 항상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조금 나은, 그죠? 단계로 항상 나아가는 것 같아요. 삶은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꼭 나이가 들어야지 노쇠한 거냐,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제 60에 가까이 오지만 여전히 내 가슴에는 무엇인가 항상 용솟음치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항상 이렇게 생각이 가득 차 있어 가슴이 막 뛰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뭔가 마음속에서 웅뚱거리고 뛰는 게 없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나이상으로는 젊지만 이미 노쇠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죽는 것만 한 40-50년 후로 미뤄질 뿐이지 여러분들은 40-50년 동안 죽은 삶을 산 것처럼 사는 거랑 비슷한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열정,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다 송두리째 투자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가? 만약에 없다라면은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고민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죠? 운명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 이제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났죠. 그죠? 다 왜 그때 태어났을까? 그리고 2020년도, 30년, 40년도에 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사명감을 갖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은 여러분 자신은 자기 자신의 운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자꾸 운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런 거 많이 생각하시고, 노인가 바다 아시죠? 그죠? 노인이지만 자기 손이 다 찢기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참새치, 큰 다랑어 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인도 잡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10대 20대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하고, 그죠? 미루고 싶고 지금 편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실패하고 힘들고 망가지고 힘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성공하는 길로 이뤘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죠? 그건 누구의 선택도 아니에요.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교차로에서 나를 만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미 게으르거나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두려워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삶이 이렇게 나비를 성장하게끔 하는 과정을 여러분 내부에 이미 여러분의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현재는 이 애벌레 수준인데 이런 애벌레 등 위에 나 있는 기생 파리의 알들을 여러분들이 탁 털고 일어나서 멋있는 나비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맘먹고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좋은 머리 이렇게 막 뽐내지 말고, 그렇죠? 성실한 사람이 결국은 이겨요. 그랬을 때, 자, 이제 마지막.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라 나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계속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배우는 때가 바로 고교 시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굳게 믿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신뢰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으려고 이렇게 약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지해 준다면은 여러분들은 뭐 고려대학교 영어교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성취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으세요? 네, 믿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잠깐 장난스럽게 영어교과에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딴 건 다 기억 못해도 또 고려대학교 어도성 교수가 그래도 최고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혹시 알아요? 내가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 한 말 탁 하면은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고려대학교 영어교과로 오세요. 그럼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영어교과가 어떤 과다라는 거를 좀 아는데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진짜 강의는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들어오시게 되면은 굉장히 멋진 강의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우리 같은 세대는 우리 손이 과거에 닿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손끝은 항상 미래와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갈 주역들이고 여러분 그런 스스로를 믿고 조금 힘들지만은 잘 헤쳐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지금 그대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